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속이 답답해서 여기가 꽉 막힌 것 같아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설마 또 건우 때문인 거야? 라며 제가 짜증난 목소리로 묻자 엄마가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나 동생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글의 흐름을 위해 잠시 동생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생과 올케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다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라고 하면 문제였던 것이 둘 다 7급을 준비했었지만 공부한 지 2년 만에 올케는 합격을 했고 동생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포기하지 않았고 1년 더 공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또다시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진 동생은 내내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셔댔고 어느 날은 엄마가 동생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건우야,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9급도 괜찮으니까 9급 시험으로 다시 도전해보던지. 엄마, 채영이는 7급인데 남자인 내가 9급이면 꼴이 얼마나 웃기겠어. 채영이네 집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 할걸? 그럼 다 때려치우고 그냥 취업을 하던지. 맨날 술만 퍼마신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라며 동생이 있는 대로 짜증을 내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오랜만에 외출을 하고 돌아온 동생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채영이랑 얘기해봤는데 9급도 괜찮으니까 9급 시험 준비해보래. 9급도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그냥 다 때려치고 취업한다고 했더니 채영이 부모님이 공무원 사위 바란다고 하면서 9급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 한대. 그럼 이제 9급 준비할 거야? 당연하지. 지금까지 7급 시험 준비했었는데 9급은 그냥 껌이지 뭐. 라며 다시 시험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해서 왜 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건우 말이야. 그 여자친구가 9급 시험 준비하라고 했다더라고. 그래? 그 아가씨가 처남을 진짜 좋아하나 보네. 그런가? 근데 사실 건우가 뭐 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 처남이 볼 게 왜 없어.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내내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는데 뭐 볼 게 있다고 그러는 거지? 거기다 이제는 7급도 아니고 9급 준비를 한다는데 기다리겠다고 했다잖아. 당신은 동생이라 잘 모르겠지만 처남의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해서 여자들이 좋아할 외모이긴 해. 다리도 엄청 길어서 옷 입으면 뭔가 핏이 좀 다르다고 해야 하나? 딱 봐도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긴 해. 라는 남편 말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암튼 그의 동생은 9급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자마자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양가 인사를 드린 뒤 순식간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날은 불러서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남편 손을 잡아 끌더니 소파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이서방, 우리가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불렀네. 엄마, 상의할 일이 있으면 딸인 나한테 해야지. 왜 이서방을 붙들고 그래? 넌 조용히 좀 있어봐. 라며 엄마가 손사래를 치더니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잖아. 처남이 결혼하면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입자 빠지는 날쯤으로 결혼식 날짜도 잡았고 말이야. 그랬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건우랑 예비며느리가 왔다 갔는데 그 집을 건우 명의, 아니지, 건우랑 예비며느리 공동 명의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지 뭔가. 네? 아파트를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명의 이전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약속했던 대로 그냥 들어가서 살라고 했지. 잘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자식들한테 먼저 재산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 자네가 워낙 신신당부를 해서 나도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뭐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가지 뭔가.
라며 엄마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동생과 예비 올케가 연락도 없이 왔다고 하네요. 연락도 없이 오긴 했지만 찾아와 준 게 고마워서 엄마가 반갑게 맞아줬답니다. 왔니? 많이 바쁠 텐데 어떻게 왔어?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아버지는 오늘 일이 좀 있어서 늦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지도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말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선 용건만 간단하게 말할게. 라며 동생이 말을 꺼내려고 하자 올케가 대화에 끼어들더랍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누가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난 괜찮으니까 말해보렴. 다른 게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우리가 도배랑은 새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좀 있어서요. 올케가 잠시 말을 멈춘 채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에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답니다. 다른 문제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그 아파트 명의는 우리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명의는 니들 게 아닌 거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요. 올케가 단숨에 말을 하는 모습에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는데요. 당돌한 올케가 다시 말을 이어갔답니다. 옛말에 상토 올리면 어른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집을 부모님 명의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잘 알다시피 건우 씨는 9급이고 저는 7급이잖아요. 이 7급이 9급보다 훨씬 힘든 시험인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양보하고 결혼해주는 건데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우리 부모님도 그 부분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했지만 제가 설득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건우 씨네 집에서 집은 마련해 주시겠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집 명의를 우리 둘 공동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올케가 워낙 말을 잘하는 편이라 순간 엄마도 혹했다고 하는데요. 전에 남편이 자식들에게 절대 먼저 재산을 넘기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상의를 하기 위해 불렀다고 했어요. 엄마 말을 듣던 남편이 불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마치 우리가 등 떠밀어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말하네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말하는데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우선 안 된다고 돌려보냈는데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더라 그 말이야. 혹시나 그 일로 둘이 말다툼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럴수록 더욱더 명의 이전해 주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은 집 걱정 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결혼도 하기 전에 명의 이전부터 해달라는 말을 먼저 꺼내진 않거든요. 남편이 힘주어 말을 했지만 엄마가 속상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7급이고 건우는 9급이라 그런 거지.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이고 그래. 그건 장모님께서 눈치 보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불만이라고 하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도 결혼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잖아요. 둘이 결정한 부분인데 장모님께서 눈치 보실 이유는 없죠. 남편이 힘주어 말을 하자 그제서야 엄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네. 듣고 보니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구만. 지들이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어. 그럼요. 그러니까 장모님은 끝까지 명의 이전 못 해준다고 하셔야 합니다. 알았네, 알았어. 라며 엄마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제서야 엄마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 동생과 예비 올케가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으로 그날도 역시 친정에 갔더니 동생이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서 살 건데 명의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그냥 채영이가 원하는 대로 명의 이전 해줘.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 말대로 명의 이전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대출 이자에다 뭐다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니들은 그냥 들어가서 집 걱정 없이 살라는데도 뭔 말이 그렇게 많은 거야? 우리는 절대 명의 이전은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설마 우리가 그 집 가지고 어떻게 할까봐 그런 거야? 글쎄 우리는 명의 이전 못 해주니까 니들이 헤어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채영이는 7급이고 나는 9급인데 내가 어디 가서 채영이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겠어. 누가 봐도 내가 훨씬 기우는 결혼인데 그냥 해주면 안 돼? 글쎄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해. 그리고 넌 양심도 없어. 갑자기 여기서 양심을 왜 찾고 있어? 동생이 심술이 난 듯 뾰루통하게 말했는데요. 엄마가 우리 부부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누나랑 매형은 집도 스스로 다 구해서 결혼했어. 우리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근데 니들은 뭘 자꾸 뜯어만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네 누나랑 매형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엄마가 또다시 동생을 꾸짖었지만 동생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몰라. 엄마 때문에 나 결혼 못하게 되면 평생 혼자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명예 이전이 뭐라고 아들 파혼하게 만들고 아주 좋겠네. 라며 동생이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작정을 한 듯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우 말이야. 채영이가 헤어지겠다고 했다지 뭐니. 그 명의 이전 때문에 헤어지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랬다고 하더라고.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는 말했어요. 장모님, 지금 그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되다니. 헤어지겠다고 했다니까. 지금 건우가 말이야. 술에 잔뜩 취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다 계획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장인 장모님 두 분께서 두 손 두 발 닫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명의 이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두 사람이 헤어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던 남편이 급히 엄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만 화가 나서 말실수를 했습니다. 아니야. 사실은 나도 자네랑 생각이 같아. 그까지 7급이 뭐라고 저렇게 유세를 부리는 건지 이제는 둘이 헤어졌으면 좋겠다니까. 나중에도 얼마나 유세를 부리겠어. 제 생각도 그래요. 지금도 저렇게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는데 결혼하면 엄청 유세 부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명의 이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헤어진다고 하면 그냥 헤어지라고 하세요. 절대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라며 남편이 엄마를 설득했고 엄마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 동생은 정말로 헤어진 모양으로 입을 꾹 다문 채 집과 회사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가량이 지나자 동생이 예비 올케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다네요. 예비 올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다고 했다던데 네가 여긴 웬일이니? 그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인데 굳이 명의 이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맞아 엄마. 그래서 우리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걸로 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된 거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묻고 그래? 어머님 아버님 저 때문에 화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이 7급씩이나 됐는데 집도 없이 결혼한다고 자꾸만 말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비 올케가 사과를 하는 모습에 부모님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미 예비 올케에게 실망을 많이 했던지라 무엇을 하던 예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긴 했지만 엄마는 항상 색안경을 끼고 올케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은 제사가 있어서 집에 갔더니 엄마가 입을 뗐어요. 피곤할 텐데 뭐하러 왔어?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왔지. 근데 건우는 안 왔나 보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아까 전화해서 올 거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눈치를 주는 모양인지 말을 잘 못하길래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 그랬다가 또 싸우고 그러면 골치만 아프잖아. 잘했네. 내가 봐도 올케랑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딴 말하고 남을 것 같거든. 나한테도 가끔 연락하는데 나도 그냥 할 말만 하고 절대 먼저 연락 안 하거든. 라며 엄마와 한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마는 동생과 올케가 결혼하지 않길 바랐지만 둘이 좋다고 난리였으니 굳이 말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올케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역시나 올케는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았고 가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 피곤해서 그런데 명절에 그냥 집에서 쉬고 싶거든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그이 월급이 워낙 작아서 제 월급 없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나도 바빠서 니들 월급 얘기까지 들을 시간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명절에 안 와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바빠서 이만 전화 끊으마.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엄마도 참 대단했는데요. 올케에게 어떠한 정도 주지 않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생 부부는 둘이 잘 사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 조카가 태어났다는 말에 입원한 산부인과에 가서 봉투에 돈을 넣어주고 오기도 했는데요. 조카를 보던 부모님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손주다 보니 두 분에게는 그저 예쁠 수밖에요. 부모님이 조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자 영악한 올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딱 봐도 뭔가 건수를 잡았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얼마 뒤부터 올케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부모님 집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조카가 태어나기 전에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지만 한 달에 몇 번씩 드나드는 모습에 제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올케, 요즘은 자주 보네? 당연하죠. 시부모님 첫 손주인데 자주 보여드려야죠. 근데 형님, 지금도 시험관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큰일이네요. 언젠가는 생기겠지 뭐. 우리 아들이 첫 손주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너무 예뻐하시는 거 있죠. 형님도 빨리 임신되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올케가 약간은 빈정대듯 말을 했는데요. 원래 말투가 그런 사람인지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카는 정말 예뻤는데요. 손주만 오면 부모님 입이 귀에 걸린 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올케는 절대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럼 부모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던 올케가 어느 날 말을 꺼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말해봐라. 사실 카시트를 친구한테 얻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카시트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건 나도 들었던 것 같구나. 그렇죠. 근데 저희가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카시트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두 분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시다시피 저희 월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엄마다 보니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올케가 슬픈 표정으로 말을 했다는데 엄마가 흔쾌히 대답했다네요. 그까짓 거 얼마나 안다고 그래. 우리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말요?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네요. 우리 희준이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올케가 입이 귀에 걸린 채 감사 인사를 했다네요. 그 모습에 손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엄마가 당장 돈을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올케는 조카를 볼모로 부모님께 이것저것 사달라고 졸라댔고 부모님도 손주에게 주는 거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줬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어느 주말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얘, 네 올케 말이야. 오늘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글쎄 말이야. 라며 엄마가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그날도 동생 부부가 조카를 데리고 부모님 집에 왔다는데요.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올케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더랍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사 갈까 하거든요. 이사? 갑자기 이사는 왜 가? 희준이도 태어났는데 집이 좀 좁기도 하고 제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 지상에 차가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단지 내에 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 희준이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요. 하긴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에 차가 안 다니게 해놨다고 하더구나. 네, 맞아요. 사고도 많고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아파트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도 그런 아파트로 옮기고 싶거든요. 우리 희준이가 어머님 아버님 하나뿐인 손주인데 다치면 큰일이잖아요. 올케가 또다시 조카 핑계를 댔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엄마가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겠다는 거니? 네,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땡땡 아파트가 좋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갈까 하는데 역시나 돈이 좀 부족해서요. 근데 거기는 엄청 비싼 아파트 아니니? 그렇긴 한데 희준이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최선일 것 같더라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사는 집을 팔고 거기 아파트를 샀으면 하거든요. 근데 집을 팔아도 5억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거기 들어가려면 4억은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4억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 4억? 순간 엄마의 동공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다는데요. 4억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올케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네요. 그렇게 부모님 두 분 다 놀란 채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던 중 올케가 다시 말을 꺼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명의를 우리 둘 명의로 하고 싶은데 이제는 손주도 태어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야 저희도 안심하고 희준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다 어머님 아버님 손주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도와주실 거죠? 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그 순간 번개라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데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엄마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네요. 뭐? 4억 정도만 도와줘? 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4억이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이 사람한테 듣자 하니까 땅도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팔아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희준이가 장손인데 그 정도는 투자해 주실 수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올케가 막무가내로 요구를 했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엄마 입에서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다네요. 네가 뭔데 그 아파트랑 땅을 팔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손주를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키운다니? 넌 참 양심도 없다. 우리가 전세로 살라고 하길 했어. 월세를 내라고 하길 했어. 그냥 살라고 하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 보니까 니들은 거기 살 자격이 없어 보이는구나. 어머님, 요즘은 대부분 남자가 집을 해오거든요. 그럼 넌 혼수로 뭘 해왔는데 그만큼 혼수해올 능력은 되고. 그리고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만 부모니? 네 친정 부모님도 부모인데 왜 우리한테만 돈을 달라는 거야? 돈이 필요하면 네 친정에 가서 달라고 하던지. 제가 7급인데도 이 사람하고 결혼해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7급인데 9급인 남자랑 결혼했다고 주변에서는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도 그거 다 감안하고 결혼 허락한 건데 왜 친정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올케가 작정한 듯 몰아붙이는 모습에 엄마가 소리쳤다네요. 니들 말이야. 지금 사는 집에서 당장 나가. 다음 주까지 침 안 빼면 그때는 강제로 내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낯짝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게 아니네. 두말하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어머님, 그럼 손주도 못 보시는 거예요? 손주야 안 봐도 그만이야. 어디서 손주를 볼모로 협박을 하고 있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빼. 라며 엄마가 동생 부부를 내쫓아버렸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제가 물었어요. 그럼 진짜로 내보낼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집도 절도 없이 살아봐야 고마운 줄을 알지. 엄마가 단호하게 말을 했고 그 뒤 동생 부부는 정말로 쫓겨났는데요. 동생이 제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전화를 차단한 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동생 부부가 이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고 올케는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동생은 오갈 데가 없어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했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동생에게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동생이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다는데 남편도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나갔고 안사돈 어르신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는데 눈치를 보며 동생도 처가에 들어왔다고 했다네요. 그런 안사돈 어르신의 말에 엄마가 심드렁하게 반응을 하자 눈치만 보다가 전화를 끊었고요. 그 뒤 우리는 동생 부부를 잊고 지냈습니다. 동생 부부가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자 오히려 속이 편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전화를 걸어서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얘,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임신은 무슨 임신이야? 혹시 검사해봤어? 글쎄 아니라니까. 근데 그건 왜 묻는데? 꿈에서 네가 예쁜 복숭아 2개를 안고 그렇게나 좋아했는데 이게 태몽이 아니고 뭐겠어. 그러니까 검사 한번 해봐.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하는 모습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 뒤 검사를 해봤는데요. 신기하게도 정말 임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병원에서 검사를 하던 중 의사가 쌍둥이라고 말하는 모습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 무사히 쌍둥이 딸을 출산했고 감당이 되지 않아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어찌나 예뻐해 주시는지 모른답니다. 그 와중에 동생 부부가 찾아와서 빌어대기도 했지만 부모님이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찾아와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예쁜 손녀들이 있는데 난 세상 부러울 거 하나 없다. 엄마가 우리 딸들을 보며 말을 하자 쌍둥이 딸들이 방긋방긋 웃었는데요. 엄마가 한박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며 동생과 올케가 최소한의 도리만 했더라면 엄마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